야당의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안 받아서 논란입니다. 악수 안 하겠다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대통령도 악수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이동하시겠습니다. 질문도 안 받고 갔습니다. 악수 안 하겠다라는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최근 대통령이 나는 정청래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라며 야당 대표도 대화의 상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화환은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을 남겨서 또 논란입니다. 축하난을 보냈어요. 국내 관계자, 악수 안 한다고 했는데 화환 보내 놀랬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 그쪽에서 보내서 상응 조치. 받고도 안 보냈다고 할 거 아니냐. 이 빅끝이 상응 조치. 김광삼 변호사님, 네. 아니 축하한다라는 말 의미로 보낸 거잖아요.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축하한다는 의미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축하한다는 의미로 보내고서 그쪽에서 보내서 나도 보냈다. 상응 조치. 이게 뭡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악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화환을 보내요? 왜 화환 보냈냐? 악수보다 화환 보낸 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화환이라는 의미는 축하한다는 거고 악수는 만났으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보낸 것은 악수보다 훨씬 더 윗단계, 어떻게 보면 호의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일단 보내놓고는 저쪽에 보냈으니까 내가 보낸 것이고 안 보냈다 하면 또 말이 날까 봐. 악수하는 거하고 화환 보낸 거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어려운 수렁에 좀 빠져들고 있다 봐요. 정청래 대표는 원래 워낙 강성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더 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여당, 어떻게 보면 범여권이 180석이 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협치한다고 말만 해놓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은 협치한다고 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석도 작고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공한 메아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이라도 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협치하겠다, 만나겠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악수도 안 하겠다, 사람 취급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극적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겁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극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극과 극이 통한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바로 목전 앞에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야 대표 불러가지고 아마 뭐 설명하고 해외 성과 설명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는가 봐야 하는데 정청래 대표의 어떤 생각과 이전의 스타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쉽사른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사건건 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하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자 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중도에서 벗어나도 약간 왼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대표는 계속적으로 가장 끝에서 밀어붙이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정 관계가 여당과 당정 관계가 굉장히 쉽게 잘 갈 수 있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국회 출입 꽤 취재를 해봤다고 치는데 우리 홍익표 대표님 대표로 계실 때 그래도 여야 간에 협상도 있었고 물밑 합의도 있었고 대화도 살아 있었고 교섭도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화환을 보내고도 상응 조치라고 하는 많이 달라졌네요, 국회가. 아마 분위기 자체가 뭐 사실은 이제 악수하고 화환하고 뭐 화환이도 의미가 있다 그러는데 화환 자체는 대체로 당 대표보다는 비서실에서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화환이나 그 화분이 나간 줄도 모르는데 나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의례적으로 나가고 나중에 사후에 보고하고 물론 이제 그 장동혁 당 대표가 출마했으니까 아마 비서실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보고하고 보냈긴 했겠지만
뭐 정청래 대표도 아이 그건 보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예. 근데 현재 회복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도 그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결국은 그 국민의힘과 사실은 이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손잡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지금 장동혁 그 당대표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그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그 옹호하는 입장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윤호개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뭐 전한길 씨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우리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걸 지금 전한길 씨가 계속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여야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손잡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아주 뭐 당연한 말씀이고 대통령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은 뭐 당연한 그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방미 성과와 관련된 자연스럽게 신임 여야 지도부하고 모임을 할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그때 과연 어떤 모습을 연출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긴 한데, 그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쉽게 여야가 어떤 뭐 화해하는 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어려운 게요. 두 사람이 대표되는 과정에서의 경선의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어제도 지금 여러 가지 대치 국면이 있었고, 예산 정기국회 가면 이제 국정감사, 예산 또 앞으로 그 3특검 속에서 줄줄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마 여야가 협력하기는 제가 보기엔 당분간 내년 지방선거까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